오늘 지수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주식 얘기로 넘어가 보면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이유는 뭐 간단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장중에 이제 중국이 뭔가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를 읽어보면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조선을 견제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내용은 하나오션에 관련된 5개 자회사를 콕 집어서 실질적으로 진짜로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을 해서 이런 회사들과는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이 옛날에 누구 죽이기를 했었죠? 미국 기업 이름 뭐죠? 기억나시나요? 화로 시작하는데 화웨이 죽이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딱 콕 집어가지고 이 기업이랑은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렸거든요. 요게 오늘 하나오션이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뭐 콕 집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미국은 원래 중국 조선 죽이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대응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대응을 했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급락의 이유는 지수가 이제 많이 달렸죠. 최근에 많이 달렸다.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 가자 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거의 모든 섹터가 급락이 나왔어요. 오늘 반도체만 하더라도 파란불이 다 떠있죠. 전신에 파란불이 다 떠있고 밑에 2차 전지는 오늘 좀 올랐고 그 다음에 밑에 조선 관련주들도 오늘 급락이 세게 나왔고 그 다음 밑에 자동차 관련주들은 소폭 조금 오른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오늘 조선이랑 반도체에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섹터들은 다 따라가는 거니까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주식의 특성이죠. 대형 섹터가 죽으면 주식 할아버지가 와도 지수를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장중에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하면 그냥 나 바보입니다 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딱 안 좋을 때는 장중에 매매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항상 종가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게 더 이득이에요. 음봉에서 사더라도. 그래서 지수는 곧 대형 сек터의 흐름이기 때문에 대형 섹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지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연습을 해보면 지수가 안 좋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형 섹터가 무너졌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소형 섹터가 상한가를 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지수는 그냥 대형 섹터랑 같은 말이에요. 지수는 그냥 대형 섹터랑 같은 말이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랑 조선이 무너지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수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지수 급락 시에는 좋은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다면 지수 급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무너지면 기회다, 기회. 맞죠? 이거를 이제 이 개념을 탑재를 못하면 주식으로 돈 벌기가 힘들죠. 장기적으로. 물론 이제 이런 날 매매를 안 하고 장이 좋아질 때 또는 어떤 섹터에 크게 거래가 들어올 때만 매매를 할 수도 있죠. 그거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죠. 좋은 거를 미리 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지수 급락 시에는 좋은 걸 미리 알아놓았다면 주가가 무너질 때는 기회다. 이 개념을 필히 탑재를 해야 된다. 그럼 평소에 좋은 게 뭐냐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라고 평소에 공부하라는 거지 맨날 차트만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오죠. 앞으로 좋은 것들 많잖아요. 반도체도 앞으로 몇 개월 뒤면 또 좋아질 거고 또 반등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화장품도 반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들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 로봇은 뭐 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일단 실적보다는 요 세 개는 실적인데 그 다음에 원전도 실적이고 그 다음에 북극항로 이런 것들도 테마고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미리 알아두면 좋다는 거죠. 또 나중에 뭐 있죠. 애플이 내년에 뭘 출시하죠? 애플 폴더블 폰을 출시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종의 실적 관련주도 될 수도 있고 또는 테마 관련주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이슈가 좀 많이 남았다. 그래서 좋은 것들 많다. 오늘 같은 날 살 게 없는데요 하면 평소에 이 좋은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타점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날이 왔을 때 내가 크게 들어가려면 미리 좋은 거를 다 알아놔야 된다. 그 다음에 급등조마카세 들어가 보겠습니다. 급등조마카세를 주의사항 항상 먼저 언급을 하고 가야 되겠다. 급등조마카세 주의사항은 급등조마카세 안에는 단기, 중기 종목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매매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같이 지수가 꺾이면 아무리 실적이 좋고 재료가 좋다 하더라도 전부 다 크게 꼬라박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급등조마카세 종목은 필히 리스크 관리를 꼭꼭 해주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가 뭔지 모르겠다. 리스크 관리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건데 하시는 분들은 좀 소액으로 하셔야 되겠죠.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등조마카세 영상을 통해서 재료의 힌트를 얻으시고 뭐 재료나 실적이나 재료의 힌트를 얻으시고 실제 매수 타점은 기법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둘 다 되게끔 하려고 제가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에이펙으로 올라간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에이펙발 관련해서는 또 트럼프가 온다 안 온다, 시진핑이 온다 안 온다 하면서 약간 이상해져 버렸죠.
그래서 A팩으로 올라간다고 보기는 힘들고 실적주로 봐야 됩니다. 당연히 실적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은 약간 부진할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제 컨센 같은 거 보면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3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 같다. 그러나 K뷰티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글로벌적으로 확장을 잘 해나가고 있고 부정적인 면모보다는 긍정적인 면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좋은 섹터입니다. 충분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거보다는 확실히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섹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3분기라고 하면 언제 발표가 나죠? 또 오랜만에 하고 갈까요? 퀴즈. 1월에서 3월 1분기, 4월에서 6월 2분기, 7월에서 9월 3분기, 10월에서 12월 4분기 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좀 헷갈리는 게 사실은 개념적으로 보면 이게 맞죠? 이렇게 딱딱딱 잘라서 보면 맞는데 어떤 부분이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발표 날짜와 실제 실적이 쌓이고 있는 날짜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게 맞죠. 실제로는 이게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1월에서 3월달 모아서 이거를 1분기 발표를 언제 해요? 발표. 실제로는 1월에서 3월이 1분기가 맞는데 이거를 발표를 그렇죠. 플러스 45일까지 하니까 5월 15일까지 발표죠. 그러니까 5월 달에 1분기를 발표한다고 생각하면 약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는 헷갈리는데 몇 번만 이제 자주 보다 보면 금방 됩니다. 그러면 2분기 발표는 언제 해요? 2분기 발표 8월 15일까지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리고 3분기 발표는 언제 해요? 3분기 발표는 11월 15일까지죠.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11월이면 4분기가 될 것 같은데 실제 발표는 3분기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4분기 발표는 어떻게 돼요? 내년으로 넘어가죠. 4분기 발표는 어떻게 돼요? 내년 2월 15일까지라고 보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런 것도 복습을 해줘야 또 초보자분들은 전혀 몰라서 이런 거를. 그래서 3분기 발표 날짜가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죠. 실제 11월이면 4분기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3분기가 발표를 하는 거죠. 왜냐면 7월에서 9월달 실적을 모아서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 같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7월에서 9월 실적이 그리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뜻이죠. 이해되나요? 처음엔 헷갈리는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됩니다. 딱 듣자마자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여름에 실적이 좀 안 좋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겨울에 실적이 좀 안 좋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여름에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비수기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죠. 됐죠? 그래서 간만에 또 복습을 했고 그다음 종목들을 한번 보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은.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좀 길게 보는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 화장품을 좀 건드려야 되는 거죠. 많이 사서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겠다.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고 그런 전략을 안 하고 싶다 하시면 이걸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이제 눈을 들여야 되는 거고 나는 길게 가져가고 싶지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급등조 오마카세에서는 단기, 중기 종목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진 거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APR, 펌텍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투, 달바 글로벌, 코스맥스, 한국콜마, 에이블 CNC, 아모레 퍼시픽. 그 다음 하나 더 넣으면 뭐 VT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나마 글로벌에서 통하는 애들이고 지금도 기사를 찾아보면 거의 다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요런 애들은 다 기사를 매일매일 저도 이제 찾아보는데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글로벌적으로 뭐 유통을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마존에서 또는 일본에서 뭐 몇 위에 계속 올라와 있다든지 그런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APR은 뭐 명실상부 우리나라 K뷰티를 이끌고 있는 대장주죠. 너무 많이 올랐다 맞죠? 요런 자리가 좋긴 했는데 또 올라 버렸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맞죠? APR 넘어갈게요. 볼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펌텍 코리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했는데 더 많이 무너졌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무너질 때가 좀 의미가 큰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런 예쁜 자리를 무너뜨릴 때 오히려 저는 더 많이 들어가는, 더 길게 보니까 B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봤잖아요. 장기적으로 좀 좋은 애들이 있을 때는 이런 걸 깰 때마다 오히려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잘 안 따라주죠.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뭔가 모르게 사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쑥 올라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하염없이 뭔가 내려올 것 같잖아요. 지금 여기가 24년도 8, 9월 달 차트거든요. 여기서도 악재가 있었죠. 악재가 있었으니까 시가부터 밀려서 출발해서 거의 장중에 마이너스 20%를 찍어버린 거죠. 그럼 무조건 이게 하염없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시간을 또 주다 보면 몇 개월 뒤에는 또 쑥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이 몇 개월을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돈을 너무 빨리 벌고 싶으니까. 이런 매매를 하려면 여기서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야만 의미가 있어요. 많이 모아야 이게 올라갔을 때 돈이 크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작게 살 거면 사실 이런 매매가 의미가 없어요. 거래 빵빵빵 터지는 로봇이나 원전이나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면 돈을 못 벌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펌텍 코리아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를 오늘도 살짝 깼고 또 들어가 볼 수 있죠. 이 자리 또 지켜주다가 또 깨면 또 들어가 볼 수 있고. 펌텍 코리아 뭐 하는 애죠? 펌텍 코리아 실적 한번 보면 나쁘지 않죠. 1분기, 2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왔고 올해 전체만 따져도 잘 보시면 작년에 484억을 벌었어요. 영업이익만 따졌을 때 그냥 단순히 484억을 벌었는데 올해 1분기, 2분기 합쳐서 여기서 지금 거의 200억, 여기서 130억이에요. 1분기, 2분기 합쳐서 얼마예요? 대충 330억, 340억 딱 느낌이 오죠. 그러면 작년에 다 합쳐서 480억을 벌었는데 지금 1, 2분기 합쳐서 330억을 벌었어. 그러면 3분기에서 150억, 4분기에서 150억 정도를 벌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600억이 넘어가죠. 그러면 이 컨센대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충이라도 예상을 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이해되고 있나요? 무조건 컨센대로 나오진 않지만 컨센대로 나올 확률이 높은 애들을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왜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화장품 용기를 파는 애가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찾아보면 이유가 나와야 안 나와요? 분명히 이유가 나오죠. 그럼 얘만의 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자, 그 창렬 해자라는 말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해자는 이 해자가 아니죠. 해자스럽다, 창렬스럽다. 제가 말하는 해자는 이 해자가 아니죠. 해자를 말하는 거죠. 해자. 아, 또 어머니 아버지도 못 웃는다. 또 무슨 말 하는지 몰라가지고 못 웃는다. 해자라는 건 얘만의 어떤 특장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기업들이 침범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장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용기를 파는데 왜 얘가 유독 좀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을까? 뭐 때문일까를 한번 찾아보시면 또 답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이제 확신을 얻으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저처럼 베팅이 나가는 거예요. 이미 확신이 있는 상태니까 좋은 자리를 이렇게 깼을 때, 오늘 같은 날 지수 급락할 때, 다 같이 무너질 때 좀 재밌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내려오다가 또 쑥 올라가겠죠. 몇 개월 또 박스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많이 사니까 나중에 쑥 올라갔을 때 20% 30% 수익만 나도 크게 수익이 나는 거죠. 이제 억대로 가는 거죠. 됐죠? 펌텍 코리아였어요.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또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애들도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이제 이런 애들은 박스권 하단에 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담고 여기 지지부진하다가 깨지면 더 담고, 그런 전략이 좋겠죠. 만약에 나는 여기서만 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동그라미에 있는 기회를 그냥 나는 안 하겠다. 그런 전략도 괜찮죠. 아예 여기를 안 하고 무시하고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만 하고 싶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그거는 이제 기회비용에서 뭔가를 많이 놓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투. 실리콘투는 뭐 하는 회사죠? 실리콘투도 실적을 보시면 25년도 컨센이 굉장히 좋아요. 1분기가 480억 정도, 2분기가 520억 정도, 합치면 1000억이죠. 그러면 1분기 지금 전반기만 합쳐서 1000억을 벌었어요. 근데 작년 총 영업이익이 1300억이에요. 그러면 올해 3분기, 4분기 합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확률이 높죠. 컨센이 좋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해놓고 이런 애들이 급락이 나왔을 때 미리 사두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박스권 하단이잖아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을 꼭 깨야만 산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일부분 담을 수 있죠. 오늘같이 급락이 나왔을 때 담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 또 담고, 그렇게 하다가 또 쑥 올라가겠죠. 실리콘투는 잘 찾아보시면 3분기, 4분기에서 여전히 좋을 것 같다라는 리포트가 많습니다. 그런 걸 계속 추적을 하면서 내 확신의 정도를 쌓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달바글로벌. 마찬가지로 이런 날 예쁜 박스권을 이렇게 깼을 때 이제 비중을 확대를 해 나가는 날이에요. 추락할 때 모아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박스 만들다가 또 이렇게 쑥 올라가겠죠. 달바글로벌 충분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맥스, 우리나라 대표하는 코스맥스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하단까지 왔으니까 한번 담고 더 떨어지면 또 담고 이렇게 하다가 또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한국콜마 마찬가지로 오늘 박스권 하단을 살짝 깨는 듯한 느낌이 나왔어요. 어제는 밑꼬리 달고 올라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날 좀 담고 전략을 이제 세워볼 수 있겠죠. 더 떨어지면 또 지지부진하다가 또 깨주면 담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왜냐면 3분기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게 거의 지금 기정 확실이니까. 그러니까 좋지 않을 거라는 게 3분기에 폭망한다 그게 아니고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100억 벌 줄 알았는데 한
90억 벌었네. 그러면 또 주가가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4분기에는 100억 벌 줄 알았는데 100억 벌었네. 또는 100억 벌 줄 알았는데 110억 벌었네. 뭐 이렇게 되면 또 쑥 올라가는 거죠. 일단 4분기의 실적이 컨센만큼만 나와도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게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주가가 이미 반영을 많이 받으면 잘 안 오른다고 했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근데 얘는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오른 만큼의 고가 기준으로 해서 벌써 마이너스 30% 40%까지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조금만 좋은 게 나오더라도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뭔가 이제 계속 모아가거나 승부를 보는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그런 관점을 아무나 가질 수는 없으니까 개미들은 절대 안 좋아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에이블 CNC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 그렇죠? 어제같이 이렇게 양봉 같은 게 나와줬는데 이런 걸 또 와장창 깨버리고 좀 기다리다 보면 이런 데서 또 박스를 만들어주겠죠. 그때 또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도 자회사가 그 턴어라운드 했죠. 턴어라운드 하면서 3분기 4분기에는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리포트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런 자리를 깼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살 것이냐 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좀 대형주다 보니까 그렇게 막 끼가 있진 않은데 끼가 있는 거 하려면 뭐 펌텍코리아, 뭐 실리콘투, 달바글로벌 뭐 이런 거 해야 되겠죠. 내려올 때도 세게 내려오고 올라갈 때도 세게 올라가는. 그 다음에 VT도 오늘 많이 내렸어요. 맞죠? 박스권 하단까지 많이 내렸다. 지금 단기 박스를 또 깼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비중 확대를 하는 날인 거죠. 됐죠? 여기서 음봉에서 사도 되고 단봉 잡히면 사도 되고 그건 자기 스타일이죠. 뭐가 맞다 이런 게 아니고. 다 이해가 되고 있나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까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뭔가 만들고 좀 상승해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네요. 화장품 관련주는 대충 이 정도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히토류 관련주들 한번 봅시다. 이제 오늘이죠. 오늘 중국이 미국 조선 견제를 발표를 했죠. 그것 때문에 아마 미중 갈등이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이해는 되죠? 논리적으로. 오늘 중국이 미국을 때렸으니까 또 미국이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한번 하겠죠. 그러면 이제 며칠 또는 한 일주일 정도 거래가 좀 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들은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동국 RNS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니온 머티리얼 대장주죠. 요런 자리까지 이제 체크해서 미리 대응을 한번 해보는 거죠. 거래가 실려 있을 때, 거래가 좀 터질 때 이제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유니온 머티리얼. 그다음에 오늘 같은 날 종가 매수해도 좋은데, 왜냐면 오늘 중국이 그걸 발표했으니까 며칠 정도 좀 그래도 거래가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잘 안 되죠. 상한가 두 방 친 자리에서 마음이 잘 안 따라주죠. 유니온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종가로 한번 사볼 수 있죠. 재료가 등장하고 또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쑥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변동성 매매로 가야 되겠죠. 시간에서 올랐어요 벌써?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그러네. 유니온 머티리얼 6% 정도 올랐네요. 5% 정도 올랐네요. 일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요런 날 이제 매수가 나가면 이런 매매에 대해서 경험이 좀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대장주는 얘라는 게 확실하나요? 여러분들 눈에는? 유니온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드릴게요. 유니온은 확실히 부대장주 느낌이 나죠. 상한가도 없고 점상도 못 찍었고 하니까. 근데 유니온 머티리얼은 점상도 찍었고 확실히 세다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일단 대장주를 노리는 게 맞고 그것부터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매수타점을 노릴 때 오늘 같은 날 중국이 결국에는 미국 때리기를 했잖아요. 미국 때리기를 했으니까 미국이 또 뭐 며칠 안에 또 대응을 해주면 또 거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대장주니까 충분히 한 3% 5% 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런 거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대응을 해보는 거죠. 여기를 깰지 말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맞나요?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태도가 없으면 주식으로 돈을 못 벌죠.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여기를 깨면 나온다. 안 깰 때는 내가 그래도 수익을 좀 볼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자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비중을 많이 못 들어가죠. 지금 13,000주 정도 매수가 됐는데 아마 한 3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제가 3천만 원 딱 찍고 바로 매수를 했으니까 2,900만 원 아니면 3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런 건 예를 들어 뭐 2억 3억 지를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5% 6%만 맞아도 뭐 368 하면 마이너스 1,80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 하긴 조금 힘들죠. 지금 당장의 이슈가 있고 대장주를 선택을 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적절하게 손절 라인을 정해서 대응만 할 수 있다면 여기서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장단점이 있죠. 내일이나 내일 당장에 결과가 나오죠. 이미 시간외에서 5% 떴죠. 그럼 내일 아침에 최소한 5% 이상은 간다는 거죠. 그럼 오늘 3천만치 사서 내일 당장에 저는 150만 원, 200만 원 벌고 나온다는 거죠. 결과는 빠르지만 비중이 별로 없죠.
비중이 별로 없으니까 아무리 잘해도 뭐 한 번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벌기는 힘들다. 그냥 몇 백만 짜리를 많이 반복을 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이 그런 애들이 재료가 터졌을 때는 뭐 수십억씩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천억도 안 되는 애들은 1억치도 못 사요.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들은 뭐 여기서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시간외를 오늘 못 보고 왔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오른지를 몰랐어요. 그럼 못하겠죠 당연히. 내일 떠서 출발하는데 의미가 없죠. 그럼 땡 이렇게 되는 거죠. 땡 이렇게 되고 유니온도 마찬가지로 오늘 종가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면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오늘 종가에 못 사신 분들은 뭐 또 내일 또 이렇게 떨어지면 종가에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들. 그 다음 로봇 관련주들로 넘어가 볼게요.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 흐름이 너무 좋았죠.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너무 좋았는데 오늘 시장이 무너지면서 다 같이 좀 윗꼬리를 길게 다는 쪽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기다리면 이 자리에서 지금 꺾일지 아닐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봤던 종목들 위주로 보면 나우 로보틱스도 오늘 9%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왔죠. 그래서 이 자리를 버텨줄지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버텨줄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죠. 나는 이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올 때 모아서 여기서 대응할 수도 있고 이 자리 이탈하면 나와야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려오다가 이렇게 양봉 잡히면서 안 꺾이네 라는 걸 보고 종가 때리고 대응할 수도 있고 자기 스타일인 거죠. 그때그때. 그 다음에 로보로보 마찬가지로 오늘 한 13%까지 올랐다가 윗꼬리 길게 마감을 했어요. 거래 많이 주고 밀리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밀릴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그 조건이 뭐예요? 얘가 여기를 이탈할지 말지를 알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그런 거 없다 맞죠? 자꾸 그런 걸 찾아다니니까 여기서 이탈을 안 하는 무조건 그런 좋은 기법 알려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알겠죠? 이탈하면 대응한다 라는 식으로 일단 좋은 걸 들어가고 이탈하면 대응한다. 단타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일단 사고 밑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 이탈하면 대응한다.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 해서 거래가 빵빵 잘 터져주고 있어요. 또 이 자리에서 밀리지 않으면 좋은 흐름 한번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음봉 떨어졌다가 다시 좋은 흐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보는 것도 되고 아니면 나는 지금 이 흐름 자체가 너무 좋다. 그럼 여기서 종가 때리고 이런 자리에서 대응 한번 해보는 거예요. 21선이라든지. 굉장히 단순하죠. 사실은 이게 트레이딩에서 전부인데 자꾸 여러분들이 기법 하면 지금 이 손절 라인을 이탈을 안 하는 어떤 조건을 알려주세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기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법이라고 하면 별게 아니고 좋은 흐름에서 일단 사고 대응한다 끝이에요. 이 대응 자체를 안 할 수 있는 기법을 알려주세요. 그거를 자꾸 접근을 하니까 매매가 안 되지. 여기서 들어갔는데 내가 이거를 이탈하면 어떡하지? 그럼 손절해야 되네? 나는 손절을 절대 안 하는 기법 그런 거를 찾고 있는데 그런 거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T로보틱스 마찬가지로 여기서 올리고 지금 음봉 한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겠죠. 내일 양봉 뜰지 안 뜰지가 좀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 자리에서 뭔가 놀아줘야 되겠죠. 놀아주고 다시 양봉 뜨면서 들어 올릴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오늘 같은 날 음봉에서 사든 양봉 다시 잡아주면 사든 아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지금 흐름이 너무 좋아서 흐름이 너무 좋으면 양봉에서 사는 게 좋아요? 음봉에서 사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첫 번째 양봉 말고 이 첫 번째 동그라미 음봉에서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양봉 나오는 거 보고 사는 게 좋아요? 음봉에서 사는 게 더 이득이죠. 흐름이 너무 좋아. 이 섹터에서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음봉부터 모아 나가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고 더 떨어지면 더 모아서 21선이나 아니면 이 시가 양봉에서 나는 팔고 나올래 라는 전략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난 재료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겠어. 조금 애매해. 그러면 얘가 안 꺾이는 거 보고 들어갈래. 그러면 다음날 양봉 기다려야 되죠. 기다렸다가 종가 때리고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음봉의 하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브리봇 같은 것도 오늘 거래 터지면서 매물소화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같은 날 사도 되고 뭐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죠. 여기 이탈하면 나오겠다.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휴림 로봇, SPG 같은 것들도 오늘같이 윗꼬리 계속 달고 매물소화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죠. 이러면 이제 급등 직전의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 무조건 여기서 급등 직전이란 뜻이 아니고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하겠죠. 여기까지 쑥 내려버리면 또 쉬었다 가야 되니까 시간 오래 걸리고 여기서 이제 버텨주면서 양봉 계속 나와주기만 한다면 한 템포 들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생긴다고 보여집니다. SPG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봇이랑 비슷하게 여기서 이제 안 꺾이는지 한번 봐줘야 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박스권에서 지금 매물 소화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일 양봉 뜨고 또는 음봉 크게 꼬라박으면 쉬었다 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기술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물 소화 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어떤 흐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에너토크
마찬가지로 차트 예쁘게 박스 잘 만들어 놓고 박스권 상단에서 여기서 매물소 한번 하고 꼬라박았죠. 꼬라박으니까 바로 안 가죠. 쉬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오른 상태로 또 여기서 양봉 나오기 시작하면 한 템포 올랐다가 내려오겠죠. 지금 전부 다 단기죠. 단기 종목이니까 거래가 터질 때마다 팔고 나오셔야 돼요. 전력기기처럼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BHI 마찬가지로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소화 잘 해주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북극 항로 관련주들 HMM 오늘 조금 좋았죠. 장이 안 좋았는데도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왔으니까 또 오늘 중국 관련돼서 반사 이익을 좀 볼 거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흥하해용 같은 애들이 거래를 주고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미리 사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거래가 터지는 걸 보고 분봉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직장인분들은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어쨌든 해운 관련주들은 오늘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름대로 선방을 했어요. 동방도 박스권 안 깨고 유지하고 있고 KCTC도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뭔가 조금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죠. 여기서 이제 거래 살짝 들어 올리면 단타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내려오면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꼬라박으면 비중 더 확대해서 천천히 돌려나가는 거 기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HMM도 마찬가지로. 그렇네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고생하셨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